혹시 당신 안에 그 존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의 현실 전체를 뒤바꿀 만큼 강력하고 변혁적인 힘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나 막연한 영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깊은 심리학적 진실의 뿌리를 둔 이야기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우리 내면의 이 힘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숨겨진 자신의 일부를 어떻게 가장 빛나는 빛과 힘, 그리고 진정성의 원천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5가지 비밀을 통해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잠시 눈을 감고 주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방 안에 있는 사람 중 가장 아름답거나 가장 부유하거나 가장 성공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가 들어서는 순간 주변의 모든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대화는 깊어지고 사람들은 더 솔직해지며 마치 각자의 진정한 모습을 비추는 거울을 마주한 것처럼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왜 그토록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일까요? 그 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그림자를 온전히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우리 모두가 내면에 숨겨진 또 다른 면, 즉 그림자를 지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는 악하다는 의미의 어둠이 아니라 단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의미의 어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외면하고 억압하고 부인해왔던 모든 것,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마음 깊은 곳에 묻어버린 감정들이죠. 우리의 불안감, 분노, 질투, 연약함, 심지어는 너무 나선다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 숨겨온 우리의 뛰어난 재능까지도 모두 그림자에 속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이러한 자신의 일부를 숨기고 없는 척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인간 심리학의 가장 아름다운 역설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끌어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완전한 빛이 됩니다. 우리가 억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 삶의 배경에 숨어 있다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나 끝없는 불안, 혹은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모습으로 불쑥 나타납니다. 당신이 부끄러워하는 당신의 일부는 가면 뒤에서 비명을 지르면서라도 결국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야 맙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돌아서서 그 모습들을 비난이 아닌 연민으로 마주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치유되기 시작하고 확장되기 시작하며 당신이 연기해온 모든 역할들 너머에 있는 진짜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실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속에 당신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창의력, 직관, 용기, 감수성, 그리고 깊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말입니다. 그림자를 부정하는 것은 고통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한한 잠재력까지 함께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인식의 비단으로 가져올 때 그것은 지혜와 힘의 원천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한쪽 눈을 감고 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익숙해지고 적응하겠지만 깊이감과 명확성, 전체적인 시야를 놓친 채는 어딘가 불균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바로 그 두 번째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당신은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은 연민과 진실,
그리고 이해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애써 외면했던 기억과 마주하고 괜찮지 않다고 배웠던 감정들을 기꺼이 느끼며 불편함 속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의 끝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외부의 인정에 좌우되지 않는 진짜 자유 말입니다. 꾸밈 없고 날 것 그대로이며 당당하게 온전한 당신 자신이 되는 자유입니다. 혹시 세상이 보는 당신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내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불길이 있다고 느낀 적은요?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고 있거나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진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면 이제 때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숨는 것을 멈추고 움츠러드는 것을 멈추고 어둠 속에서 묵묵히 당신을 기다려온 또 다른 당신을 만날 시간입니다. 그 그림자는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집으로 맞아주기를 갈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침묵시키려 했던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의 온전함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그 조각들을 부드럽게 안아주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의 힘입니다. 해를 끼치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는 힘,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안내하는 힘,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하는 힘이 아니라 당신의 빛이 처음부터 얼마나 눈부셨는지를 보여주는 힘입니다. 당신의 어둠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진정성이라는 빛을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로부터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때 당신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존재가 됩니다. 혹시 유독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신경 쓰이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다른 사람의 특정 행동이 왜 밤잠을 설칠 만큼 당신의 마음을 깊이 건드리는 걸까요? 융은 이에 대해 혁명적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을 강하게 자극하는 타인의 모든 것은 아직 당신이 자신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무언가이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그림자가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만하다고 딱지 붙인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신경을 긁는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혹시 당신 안에도 오만한 부분이 있지만 너무나 깊이 억눌러온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서 그 모습이 비춰질 때 가차없이 심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끊임없이 관심을 갈구하는 당신이 보기엔 우스꽝스럽거나 한심하기까지 한 그 사람은 어떤가요? 어쩌면 당신에게도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너무 깊이 묻어둔 나머지 밖으로 표출된 그 모습을 경멸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통합해야 할 첫 번째 위대한 진실입니다. 타인을 향한 당신의 가장 강한 비판은 당신 내면의 그림자로 가는 가장 정확한 지도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혹독한 비판,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짜증, 나는 저런 사람은 정말 참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모든 순간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어. 융은 이를 간단하지만 깊은 통찰력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을 타인에게 투사한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해서 투사하는 한 당신은 자신의 감정적 반응의 노예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투사를 거두어들이기 시작할 때 저 사람에게서 나는 나의 어떤 부분을 보고 있는 걸까? 라고 자문하기 시작할 때 진정으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간단한 연습을 해봅시다. 당신을 진심으로 짜증나게 하는 사람, 그 행동이 당신 안에서
강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을 한 명 떠올려 보세요.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나요? 이제 비판의 자리에 머무는 대신 스스로에게 가혹할 정도로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이 나를 떠올리게 하는가? 정당화하려 하지 마세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서두르지도 마세요. 그저 지켜보세요.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특정 상황에서 비슷하게 행동하는 당신의 일부가 분명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에게 완전히 정직하다면 그 대답은 그렇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렇다라는 인정이 바로 당신 해방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부정하고 투사하는 대신 인정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림자의 희생자가 아니라 주인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널리 퍼뜨려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훨씬 더 깊은 무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만 투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또한 당신이 간절히 되고 싶지만 표현하기 두려워하는 모습까지도 투사합니다. 융은 이것을 황금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모든 존경스러운 자질들, 그러나 당신 자신에게는 없다고 부인하는 바로 그것들입니다. 혹시 엄청나게 창의적인 사람을 만나고 나는 절대 저렇게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타고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을 보며 그것이 당신에게는 전혀 닿을 수 없는 영역이라고 느낀 적은요? 당신은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반면 감정적으로 자유로운 누군가를 부러워한 적은 없으신가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그토록 감탄하는 그 특성들, 경외감과 동시에 질투심을 느끼게 하는 그것들이 사실은 당신 자신의 황금 그림자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은 당신 안에 분명히 실제하는 부분들이지만 두려움 때문에, 사회적 조건화 때문에, 혹은 당신이 그것을 드러낼 자격이 없다고 배웠기 때문에 숨겨져 왔을 뿐입니다. 사회는 우리를 어릴 때부터 착하게 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 좁은 의미의 착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온전한 조각들을 잃어버립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는 더 현실적이 되라는 말을 듣고 즉흥적인 소년은 자제하라고 배우며 대담한 10대는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우리가 실제로 될 수 있었던 사람보다 더 작고 희미한 버전이 될 때까지 진정한 자아를 묻어버립니다. 융은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가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결점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과 우리가 소유하기에는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모두를 포함하여 우리 인격의 모든 측면을 하나로 엮어내는 과정입니다. 누군가가 마침내 자신의 황금 그림자를 껴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그들은 얕은 방식이 아니라 깊고 강력하게 강렬한 매력을 발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작고 제한된 역할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아는 가장 매력적인 사람들은 결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입니다. 그들은 빛과 어둠, 강인함과 섬세함, 지혜와 엉뚱함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다면체의 보석과 같아서 각각의 각도가 빛을 다르게 반사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세련되게 다듬어졌더라도 한쪽 면만 보여주는 사람들은 예측 가능하고 솔직히 말해 흥미롭지 않습니다. 여기에 당신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5사람의 목록을 만드세요. 공인이든 당신 삶 속의 인물이든 심지어 허구의 인물이라도 좋습니다. 이제 각 이름 옆에 당신이 그들에게 끌리는 3가지 구체적인 자질을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그 특성들을 구현할 수 있을까? 이것은 누군가를 모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영혼의 어떤 부분이 그들을 통해 비춰지고 있는지를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용기에 영감을 받았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디에서 더 용감해질 수 있을까? 만약 당신을 끄는 것이 누군가의 창의력이라면 나는 나의 창의력을 어디에 숨기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당신의 황금 그림자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융에 가장 불안하면서도 자유롭게 하는 발견 중 하나로 이끕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주하기를 꺼리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서 바로 우리 자신이 가장 되찾아야 할 것을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잔인한 아이러니는 그러한 특성들을 밀어냄으로써 우리는 내면적으로 분열되고 불안하며 갈등하는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 섬세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종종 스스로는 감정을 느끼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눈치챈 적이 있나요? 혹은 피상적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인정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며 심지어 존경받고 싶은 자신의 욕구와 깊이 단절되어 있는 경우는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부와 전쟁을 벌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전쟁터로 삼는 것과 같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 안의 인간적인 자질을 거부할 때 당신은 실제로는 당신 자신 안에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거부하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숨어 힘을 키우고 비밀리에 당신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공격성을 경멸하는 사람은 아마도 수동적 공격성, 쓰라림 또는 감정 폭발과 같은 해로운 방식으로 새어나오는 인정되지 않은 분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허영심을 비웃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감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끊임없는 자기의심의 고리 속에서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관심을 구하는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필사적인 자신의 숨겨진 일부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모적인 일인지 느껴지시나요?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일부를 숨기기 위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죄수이자 간수인 정규직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억압된 채로 있는 동안 그것들은 당신의 평화, 성장, 그리고 관계를 해치는 자기 파괴적인 패턴으로 표면에 드러날 은밀한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융은 심오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자신의 인간성과 싸우는 것을 멈출 때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사용 가능해집니다. 그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진정한 본성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자 통합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충동을 마음대로 발산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파괴하기보다는 건설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어떻게 채널링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공격적인 면이 있나요? 좋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지키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세요. 허영심 많은 면이 있나요? 훌륭합니다. 그것을 당신의 외모를 가꾸고
세상 속으로 자신감을 갖고 걸어 들어가는데 사용하세요. 교활한 면이 있나요? 완벽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관계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 되게 하세요. 일단 통합되면 당신의 그림자는 내면의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됩니다. 이 깊은 작업을 한 사람들은 내면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석 같은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그들은 숨기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전합니다. 그들은 진짜입니다.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위험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연습이 있습니다. 자신을 가혹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이것이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판단을 키우는 대신 그 순간을 내면 탐구의 연료로 사용하세요.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감정적 해방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진실에 대비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항하지만 진정으로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거부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진실되지 않은 버전의 자신으로 살아왔습니다. 당신이 거짓말쟁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일부만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믿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사회적으로 승인된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받기 위해 구축하는 우리 자신의 버전이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의 페르소나가 더 세련될수록 당신의 그림자는 더 커집니다. 그것은 심리학의 법칙입니다. 좋게 보이기 위해 당신이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모든 특성은 결국 무의식 속에 숨겨져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어 보이지만 갑자기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사람들, 혹은 차분해 보이지만 조용히 자신의 관계를 망치는 사람들, 아니면 엄청나게 성공했지만 개인적인 삶은 엉망인 사람들. 이들은 자신의 가면을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감히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융은 진정한 정신건강이 항상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당신이 누구인지의 전체 스펙트럼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충동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실제로 더 매력적이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결점을 숨기는 것을 멈출 때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어둠이 없는 척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의 빛은 더 정직하고 더 강력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매력적인 사람들은 가장 세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진짜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순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너지지 않고 잘못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약해지지 않으면서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껴안았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존재가 온전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융은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성인들조차 어두운 생각이나 충동을 전혀 갖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마주하고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연민과 봉사로 변형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빛이 빛났던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물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껴지는 당신의 일부가 만약 당신이 그것을 인식 속으로 가져온다면
언젠가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통제적인 본능은 명확하고 힘있는 리더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비판적인 목소리는 정확하고 연민 어린 분별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쟁적인 성격은 영감을 주는 동기부여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통합은 자신과의 잔인할 정도의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부인해온 당신의 성격 일부를 기꺼이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은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판했던 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것의 일부입니다. 그런 종류의 정직함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결점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든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고 믿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그 반대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억압이나 부인에서가 아니라 인식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덜 윤리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윤리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그 모든 것 중 가장 강력한 단계로 이어집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영혼이 항상 갈망해왔던 삶을 살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그는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당신의 진정한 자아의 탄생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개성화는 배신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 당신이 스스로 구축한 이미지, 그리고 거절당할까 두려워 붙잡고 있던 당신 삶의 작고 안전한 버전을 배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개성화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판단받거나 거절당하거나 오해받을 가능성에 직면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융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 될 수 없다. 당신은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고는 당신의 진정성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관계 중 일부가 극적으로 변하지 않고는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차갑거나 무자비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본질을 희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정체의 영구적인 편안함보다 성장의 일시적인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성화는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잠시 동안 혼자 서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 때 당신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신뢰하도록 요청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기보다 당신의 진실성을 더 소중히 여기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상이 있습니다. 당신이 개성화할 때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당신의 진실로부터 살아갈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 올바른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연기하는 역할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상호 편의에 기반한 관계가 아니라 깊은 공명과 영혼 수준의 조화에 기반한 관계입니다. 개성화된 사람들은 내면이 분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석 같은 존재감을 지닙니다. 그들은 겉모습을 유지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에너지는 사랑하고 창조하고 주고 완전히 살아가는 데 사용 가능합니다. 그들은 압력에 의해 다듬어져
그들의 광채가 드러나게 된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융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가장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온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순을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성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처를 지혜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종류의 진정성을 위해 준비되었나요?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몇몇 사람들을 실망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길을 찾는 동안 오해받는 것을 견딜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개성화 과정이 시작되면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당신이 완전히 당신 자신이 되는 자유를 맛보면 당신은 다시는 당신의 잠재력의 편집된 버전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당신의 초대장이 있습니다. 조용히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실천입니다. 앞으로 24시간 동안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당신의 완전한 주의를 요구하는 무언가를 해보세요. 그저 알아차리세요. 당신이 적응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혹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진실을 침묵시키고 당신 자신을 바꾸고 구부리고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모든 순간을 깊이 인식해보세요. 그 순간들을 서둘러 이름 붙이지 마세요.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변명하지 마세요. 분석하거나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저 알아차리세요. 마치 당신 자신의 경험을 호기심 많은 증인처럼 연민을 가지고 관찰하세요. 왜냐하면 당신 행동에 숨겨진 구석의 인식을 가져오는 의식적이 되는 그 단순한 행위가 바로 자유로 가는 길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당신은 보기를 거부하는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은 숨기는 것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당신 자신 일부를 거부하면서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림자에서 빛으로의 여정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할 일 목록에서 지우거나 목표처럼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계속되는 과정이며 깊어짐이며 돌아옴입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정직함에 대한 헌신이며 수용의 규율이며 잃어버렸거나 무시되었거나 판단받았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점진적으로 용감하게 재통합하는 행위입니다. 이 내면의 작업, 즉 자신을 온전히 만나는 작업은 당신이 하게 될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다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관계, 목적의식, 창조 능력, 직업생활, 기여, 기쁨, 모든 것이 당신이 기꺼이 구현하려는 진정성의 깊이에서 흘러나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타인에 대해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것은 단지 영리한 인용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자기 책임에 대한 초대입니다. 모든 자극, 모든 짜증, 당신이 판단받거나 보이지 않거나 오해받는다고 느끼는 모든 순간은 단지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이고 메시지이며 당신의 주의를 갈망하며 울부짖는 당신 내면에 치유되지 않은 부분들을 만날 기회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즉 당신이 숨기거나 부인하거나 두려워하도록 배운 당신의 일부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오래되고 현명한 스승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담고 있지만 또한 당신의 가장 깊은 지혜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투사, 즉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참을 수 없는 그 자질들은 비난해야 할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도이고 단서이며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당신의 조각들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당신의 어둠은 싸우거나 제거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포옹을 기다려온 당신의 온전함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과의 전쟁을 멈출 때 당신이 마침내 당신의 수치심, 두려움, 분노, 갈망과 함께 앉을 때 기적적인 무언가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오래된 상처에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명확함, 의도, 더 깊은 진실로부터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감정의 격동의 포로가 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당신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듣고 존중하고 의식적으로 그것들과 함께 움직이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의 감정을 마스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사는 것을 멈추고 아무도 당신에게서 앗아갈 수 없는 뿌리 깊은 자존감으로부터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사랑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에서부터 그것을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이 작업을 할 때, 당신이 이 길을 걸을 때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 사람들의 삶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합된 존재감은 강력합니다. 한 사람이 정직하게 살기로 선택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조용한 허락을 줍니다. 그것은 용기의 파문을, 마음의 부드러운 혁명을 만듭니다. 당신의 빛, 당신의 진짜 빛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긍정적이거나 항상 치유된 상태에 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빛은 당신이 현재에 있을 때, 당신이 진짜일 때, 당신이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판단 대신 연민을 제공할 때 가장 밝게 빛납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의 그림자를 고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능한 것의 예로서 서 있음으로써 그들의 그림자를 밝힙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낀다면 이것이 바로 내가 기다려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조용한 목소리가 내면에서 들린다면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정말로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수년 동안 당신이 누구인지의 일부를 거부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미소 뒤에 분노를 숨겨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너무 여러 번 당신의 진실을 삼켜서 당신의 목소리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제 자신에게로 돌아갈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공감된다면 당신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기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저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거나 댓글에 적어보세요. 나는 나의 그림자를 통합하기로 선택합니다. 서로를 찾아냅시다. 온전해지는 것이 안전하고 진짜가 되는 것이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갑시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하게 될 가장 용감한 일은 더 나아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당당하게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초능력, 당신의 통합된 그림자입니다. 당신이 너무 부서졌거나 너무 어둡다고 생각했던 그 숨겨진 조각들은 사실 당신의 독특한 힘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성은 브랜드가 아닙니다. 가면이 아닙니다. 당신이 연기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당신의 가장 깊은 헌신입니다. 당신의 개성화, 즉 완전히 당신이 되어가는 당신의 여정은 신성한 선물입니다. 먼저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인류에게 말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을 움직였다면,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무언가를 촉발시켰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공유하세요.
다른 누군가가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세요. 다른 누군가가 시작하게 해주세요.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막 진정한 변화의 풍경을 탐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짜 삶은 연기하거나 기쁘게 하거나 완벽하게 하는 것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버리도록 배운 당신 자신 일부를 되찾는 것에서 발견됩니다. 그것은 온전해지는 것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통합된 그림자가 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시작할 시간은